지식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1월 23일 토익 총평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Part 1과 Part 3 총평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art 1의 난이도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올해 들어서 Part 1도 사실 쉽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 수강생분들에게 Part 1부터 까다롭게 나올 수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풀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Part 1이 뭐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 유형이 2장 출제가 되었고 그 사진에 사람이 찍혀있지 않은 유형의 사진에서 오답률이 조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Part 1은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최선의 선택지를 도출해 가야 하는 파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 범위 내에서 오답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보기들은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동사 그리고 명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떤 표현들이 등장했는지 또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들을 또 함께 정리를 해둬야 하는지 한번 Part 1 바로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청소하는 모습은 아주 흔히 등장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청소를 하는 모습으로서 뭐 대걸레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빗자루로 쓸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혹은 천으로 닦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거나 청소기를 사용하는 모습, 기타 등등 다양한 모습이 등장할 수 있죠. 이때 그런 청소하는 모습을 일컫는 표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wash라는 동사와 clean이라는 동사는 그냥 청소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다 사용이 가능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mopping, sweeping 보통 진행형으로 쓰이니까요. 제가 ing를 다 붙여서 표기해 놨는데 우리가 mop이라고 하면은 대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흔히 등장하고 또 sweeping이라는 동사는 흔히 빗자루로 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scrubbing, rubbing 이런 표현들 또 wiping 문질러 닦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동사 polishing도 마찬가지 윤기를 내다 닦다 또 dusting이라고 하면 먼지를 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흔히 vacuum cleaner 하면 진공청소기를 의미하죠. 이때 vacuum이라는 동사를 또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청소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 손으로 잡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 아주 많이 있죠. 뭐 우리 흔히 hold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grab이란 동사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움켜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grabbing 하면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 더불어 grasping, gripping, seizing, 그리고 clutching 이런 표현들 모두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 정의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뭔가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Part 1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잡고 있거나 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물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또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우리 display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흔히 display를 우리가 동사로 사용할 경우 수동태 표현으로 be displayed라고 할 수도 있고요. display를 명사로 활용할 경우에 be on display, 진열 중이다. 진열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고 또 displayed라는 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뭐 arranged, placed, set, organized 정리되어 있다, 놓여 있다, 기타 등등의 동사들이 동의어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뭔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혹은 뭔가가 어디에 세워져 있거나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설치하다라는 동사를 install, set up 이 표현을 수동태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세우다라는 의미의 erect를 be erected 이렇게 또 묘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posted라는 이 동사는요, 우리 흔히 뭔가를 게시하다라고 할 때 post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어떤 표현과 잘 어울려 쓰이냐면은 게시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서 설치하는 어딘가에다가 부착해서 설치한 상태를 be posted 게시되어 있다라고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posted라는 이 표현은요, 안내판, 표지판을 뜻하는 그렇죠, signs라든지 혹은 some notices, notice 이런 표현들하고 잘 어울려 쓰인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의 특징을 묘사할 때 문장 끝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일렬로 또는 한 줄로 나란히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in a row. 더불어 next to one another, 또 나란히 side by side. 이와 같은 표현들 모두 유사 표현들이고요. Part 1에서 아주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빈출 표현이므로 암기를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be filled with. 자, 우리 fill이란 동사는 가득 채우다를 뜻하니까 be filled with는 흔히 알고 있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e full of,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할 때도 be full of란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stock이란 표현인데 stock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 재고라는 의미 혹은 주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토익에서 특히 LC Part 1에서 stock은 재고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선반 등의 물건을 채우다 혹은 상점에 재고를 들여놓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채우다라는 의미의 stock이 be stocked with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면 바로 be filled with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좀 헷갈릴 수 있냐면 우리가 귀로 접했을 때요. 쌓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여러분. 쌓다는 뭐라고 하죠? stack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stack, stack에 발음이 난다는 것, stack. 반면에 이 아이는 stock.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흔히 stack이라고 한다면 part 1에서 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고 이 경우의 동의어는 우리 pile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것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part 1에서 많이 나오는 사물 중에 상자가 있죠. 우리 상자는 box라고도 하지만 재질에 따라서 부르는 표현이 좀 다양한데 일단 판지 재질의 상자를 carton이라고 하고요. 성우마다 다르지만 이 t라는 발음 뒤에 자음 n이 받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우들은 이 t를 발음할 때 이응처럼 발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urtain, curtains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재질의 상자는 crates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혹시 container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container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화물용 컨테이너를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텐데 이 container이라는 표현은 물론 그런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의미로도 등장할 수 있겠지만 container 이 안에 어떤 동사가 좀 보이시나요? 동사 contain이 확인되죠. 그래서 뭔가를 포함시키다라는 뜻의 동사 contain의 파생명사로 뭔가를 담아 놓을 수 있는 보관을 할 수 있는 용도의 용기, 상자, 보관함 이런 것들을 모두 일컫는 표현으로 컨테이너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Part 1에서 오답을 소거할 때 앞서 이야기했듯이 동사와 명사를 듣고 오답을 소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답 보기를 놓치더라도 사진에서 없는 사물을 언급을 한다거나 혹은 사진에서 동작이 확인이 되지 않는데 동작을 묘사하는 비빙 PP, 빙의 강세가 놓여있는 비빙 PP 또 나름 깔끔하게 잘 들리는 편이었거든요. 따라서 정답을 놓치더라도 오답은 확실하게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조금 생소한 표현들이 등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말하는 속도도 좀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조금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암기해 놓으시고 다음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놓치지 않고 펄1에서 여러분 만점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어땠을까요? 전반적인 파트 3의 난이도는요. 중상 정도로 보여집니다. 사실 파트 4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파트 3가 좀 어려운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상이라고 난이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보았는데요. 파트 3의 난이도가 중상으로 측정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귀로 들은 표현이 선택지에서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 즉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파트 3에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는 단서 언급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집중하고 듣지 못했다면 좀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 있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의 개수가 4에 비해서 한 문제 더 많이 등장했어요. 네 문제에서 유추해서 접근해야 하는 근무처나 신분을 묻는 문제가 파트 3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4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다양한 업계에서 오고 가는 대화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귀로 또는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졌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기부자를 뜻하는 표현 donor이라고 하죠. 이 donor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donation이라는 표현도 같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돈을 기부하는 사람도 donor이라고 하지만 꼭 돈을 기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음식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뭐 미술품 같은 것을 기부할 수도 있고 옷을 기부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런 의미의 donor, donation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take a look at 이라는 표현이 이번 시험에서 정말 많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take a look at 이라고 하면 한번 보다를 의미하죠. 또 form이라고 하면 양식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문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문서를 한번 보다라는 말은 review a document 이렇게 paraphrase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document라는 이런 표현은 또 form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은 단어이죠. 왜? 구체적인 이 문서의 명칭으로서 단서가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report, proposal 또는 뭐 resume 이런 거 모두 다 form, document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take someone out for dinner 이라고 하면 자 누구를 데리고 나가 대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턱 쏘다 할 때 우리 take someone out for 식사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 토익에서 그 재생 가능 에너지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에너지는 바로 그래요. solar power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와 관련한 어휘들로 solar powered 동의어가 있다면 말하자면 sun powered 의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solar powered하고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추가 어휘를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태양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 뭘 설치해야 될까요? 바로 solar panel. 전지판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태양 전지판을 흔히 solar panel이라고 한다. 이것도 관련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mmediately라는 표현이 만약 바뀐다면요. 즉시, 바로바로 라고 할 때 in real time이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conveniently located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그 흔히 뭐 부동산하고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런 conveniently located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위치가 편리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위치가 편하다는 것은 보통 지하철역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 위치가 아주 conveniently located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가깝거나 말하자면 시티 센터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단 몇 블록 밖에 떨어져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보로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다. 라는 것도 위치가 편리한 이런 이 표현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우리 demonstration이라고 하면 직접 보여주면서 작동 방법이나 혹은 특징 등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demonstrate입니다. 따라서 demonstration은 시연 또는 시범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단어를 짧게 줄여 부르면 demo라고도 한다. demo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ravel conflict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따라서 conflict는 충돌을 뜻하잖아요. 비슷한 표현 중에 scheduling conflict라고 일정 충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유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겹치는 여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겹치는 여정이라는 단어를 좀 상황으로 설명을 해본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 부산에 내려갈 예정인데 그 포항에 살고 계시는 고객님이 만나자고 미팅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일요일 같은 요일에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미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정이 이제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은 일정이 충돌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travel conflict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paraphrase를 할 때 유사 어휘, 동의어를 가지고 말을 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몇 가지 제가 단어 설명을 드리면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한 것처럼 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선택지에서는 그것을 말을 바꾸면서 좀 더 모호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표현으로 말을 바꾸는 경향이 바로 토익의 특징이라는 것 또한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 볼게요. 우리 account라고 하면 이 단어를 많이들 은행 같은 곳에서는 계좌로 알고 계실 거고요. 또는 계정 이란 뜻도 있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계정을 개설하잖아요. 그 외에 account가 또 무슨 뜻도 있냐 하면은 바로 거래처나 고객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에는 앞에 동사로 win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는데요. 우리 win이라고 하면 흔히 따내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win a new account라고 하면 새로운 거래처를 얻어내다 혹은 말하자면 계약을 따내다라는 의미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organize a talk이라고 하면 강연을 준비하다라는 의미죠. 이때 organize는 plan이라는 표현으로 또 talk이라는 표현은 강연을 뜻하는 lecture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로 바뀌는 paraphrase된 선택지가 조금 여러 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정답으로 제시했던 문제들은 약간 변별력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듣는 게 우선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 까다로웠던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의도 파악 문제. 아마 여러분들 의도 파악 문제는 늘 우리가 LC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부담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파트 3의 의도 파악 문제 한 문제가 다소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인용어구 주변에 단서가 매우 간접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런 경우는 좀 이 대화의 전반적인 상황과 또 분위기를 파악해야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저 여행 패스가 있으면요. 한 달 동안 주요 여행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 여행 패스가 있으면 한 달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라고 언급하자 남자가요. 저 실은요. 일주일 동안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여자가 분명히 한 달 동안 무료로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이에요 하고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정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오해에 대해서 남자가
정정을 하고 있다, 바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 actually라는 이런 연결사들이 우리가 지문의 그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키워드이거든요. 우리 actually는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나요? 저 실은, 사실은요 라고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뭔가 반대되는 반전의 내용이 뒤에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를 던지기도 해요. 또는 뭔가 꺼림직한.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종로 해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1월 23일 토익 총평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익 총평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hackers.co.kr에서 더 많은 정보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방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커스 토익 어플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다운 받아주시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트 2 총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10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살짝 적게 나온 거예요. 보통은 11개나 12개 정도가 나오는데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일반 의문문이 8문제 나왔고요. 부가 의문문 2문제, 그 다음에 병서문 3문제, 선택 의문문이 2문제, 총 25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즉 작년이죠. 작년에 비해서 엄청 어렵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중상상 내지 상 정도를 맨날 자랑하던 친구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발음은 많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상 정도로 난이도를 한번 잡아보고요. 우리 파트 2에서요. 문제풀이 포인트를 좀 보시면 의문사에 당연히 집중할 겁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10문제 나왔잖아요. 의문사에 집중을 좀 하시는데 yes, no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부정의문문이 좀 나왔어요. 부정의문문은 곧 긍정의문문과 같습니다. 부정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이 조금 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부정이나 뭐 긍정이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yes, no 때문에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 주어 동사 위주로만 내가 들어보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비슷한 발음 같은 발음 나오면 오답 패턴입니다. 속어법을 위해서 굉장히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답을 좀 듣는 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한 번에 땅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으면 세모 쳐놓고 나머지 2문제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않거든요. 일단 속어법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 보시면요. 사실 저는 이 유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으로만 생각하면 how로 물어봤거든요.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았어? 세훈이 좋은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질문이 되게 쉬웠어요. 오호라 그랬는데 지금 이 보기 눈으로만 쓱 볼 때는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 좋은 수영 선수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C를 봤더니 because가 들어갔어요. 이거 무조건 오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Part 2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패턴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말로 말이 되면 일단 영어로도 말이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패턴이 우선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 우선이 아니라 내용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 했더니 왜 아냐면 내가 아는 이유가 뭐냐면으로 해서 왜냐하면 나 얘랑 점심 많이 먹어봤거든. 점심을 많이 먹어봤어. 즉 친해. 많이 만나봤더니 아는 거야 라는 이 알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공식으로만 보면 because는 Y에 대한 응답이라 말이 좀 안 되지만 그죠? 이것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말로 해보자고요. 너 어떻게 알았어? 나 걔랑 밥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 우리말로 내용이 이해가 가는구나. 사실 지금까지는 토익이 좀 규칙에 맞춰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how의 because라는 패턴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말로 말이 되면 영어로도 말이 된다는 거.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이 would you mind라고 합니다. 이 mind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꺼리다, 싫어하다라는 표현인데 반대로 물어본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일찍 가면 싫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도 대답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싫으냐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반대로 대답하셔야 되겠죠. Go ahead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데 맞는 표현이에요. 아무데나 다 써요. 무조건적인 허락을 나타냅니다. 일찍 가도 되나요? 가면 싫으세요? Of course. 아니죠. 여기선 go ahead 같은 경우는 그냥 에이 맘대로 해라는 표현인데 만약에 방금처럼 of course 나오면 싫은 겁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정답이 되려면 of course not 이라든지 certainly not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고 이 be my guest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 손님이 되세요 라는 얘기인데 우리 손님한테 보통 잘해주잖아요. 손님 이거 좀 해도 되나요? 아유 다 우리 손님 편하게 있다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be my guest라는 표현도 마음대로 해라는 정답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일찍 가도 돼요? 에이 마음대로 해 오케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 나도 일하러 가고 싶어요. 아니 난 퇴근한다고. 근데 이 to라는 단어는 또한이라는 단어는 같은 말 또 할 때 쓰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yes 했어요. 이거 되게 조심하실 게 싫으냐라고 했는데 yes 했거든. 싫은 겁니다. 집에 일찍 가지 마 이런 건데 leave work quickly 빨리 퇴근해라. 아니 집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빨리 퇴근하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요거 되게 중요한데 우선은 이 be supposed 동사 원형입니다. 뭐말 예정이다 라는 뜻이죠. 뭐말 예정이다. 그 다음에 부정 의문문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부정, 긍정,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냥 너 이거 할 예정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쯤 끝낼 예정이냐 라고 물어봤죠. 업무 지금쯤 끝낼 예정이니? 예정 아니니? 원래는 이거지만 지금쯤 끝날 예정이지? 그랬더니 날짜는 1월 23일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지금 끝났냐를 물어보는 건데 두 번째 I don't know 아니 네 일인데 왜 네가 몰라 오답이에요. 그럼 우선 여러분이 오답이니까 안 들어도 일단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속어법으로. 그 다음에 리뷰를 하면서 보실 때 이게 왜 답이냐? yes라고 했는데 어차피 일반 의문문에서는 yes, no는 신경 안 쓸 겁니다. 뒤에 것만 보면 되는데 너 지금쯤 끝날 예정이니? 했더니 I'm finished. 끝났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부정이랑 긍정이랑 꼭 굳이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부정, 긍정 신경 쓰지 마시고 주어 동사 위주로 파악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I need a hand with my presentation. 이거 좀 도움이 필요해라는 표현이죠. 우리 hand는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움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죠. 즉 나 좀 도와줄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나 손 2개 있어. 그죠? 나 도와줄래 손 2개 있어. 이거는 약간 사회 부적응자 대답인 거죠. 그래서 이 손하고 이 손은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이 표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좀 도와줄래 그랬더니 내 조수는 새로 왔어. 아마도 이 경우에는 어떤 걸 노린 것 같냐? 도와달라는 거랑 assistant이라는 도와주는 사람 조수라는 걸 좀 내용상 이 내적 친밀감을 갖게 만드는 건데 전혀 지금 상관이 없죠. 만약에 조수한테 말할게 라고 하면 도와준다가 되겠지만 조수 새로 왔는데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야 안 도와준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는 지문인 거죠. 여기서도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답이란 말이에요. 안 들어도 세 번째가 답인데 사실 이것도 좀 흔한 패턴은 아니에요. 토익은 착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좀 도와줄래 그러면은 대부분 도와준다는 대답이 나오는데 거절의 표현이 나왔어요. I have to visit another branch. 나 다른 지점에 가야 돼. 혹은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해서 상대방의 말을 좀 거절을 하는 거죠. 만약에 yes, no를 쓰자면 지금 같은 물론 예스 쓸 수는 없겠지만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도와줄래? 했을 때 나 다른 데 가야 돼. 그럼 도와줄래? No, 나 다른 데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은 평서문이라 예스 노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의문문으로도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니까 만약에 의문문 나왔을 때 일반 의문문 나왔을 때 예스 노가 없다? 예스 노를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쨌든 다른 데 가야 된다고 함으로써 내가 다른 할 일이 있다라고 함으로써 상대방의 말을 좀 거절하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시간입니다. 너 시간 있니? 라고 했어요. 리뷰할 시간 있냐라는 건데 우리 리스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paraphrasing 패턴이거든요. review, go over, look over, read through 이런 것들이 다 검토하다,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너 과제 내가 한 거, 일한 거, 업무한 거 오늘 밤에 좀 살펴봐 줄 수 있어요? 부탁하는 표현인 거죠. 좀 살펴 좀 봐주실래요? 검사 좀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No, but thanks.
이거 no thanks죠? no thanks입니다. 이거 언제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좀 할래? 상대방에게 뭔가 제안을 했어요. 너 더 먹을래?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얘기해 줬는데 거절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지금 뭐 이거는 내가 좋은 걸 권유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애초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no thanks, no but thanks. 이 경우는요. 좋은 거를 얘기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 아이 괜찮아요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tomorrow should work. 이 work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work이란 단어 일하다, 작용하다, 그죠?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이런 뜻이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장소랑 같이 사용될 때는요. 그 뜻이 아니라 괜찮다, be alright as 뜻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오히려 여기서는 오늘 밤에 좀 도와줄래요? 했더니 아우 내일 가능할 거예요 라고 오늘 밤은 안 되고 내일 해줄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예 안 돼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렵고 오늘 밤은 어렵고 내일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고 이 work이란 표현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시간, 장소의 개념일 땐 가능하다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나 거기 가고 싶어요. 어딘지 모르니까 상관없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파트 마무리 가봅니다. 사실 파트 오늘 같은 경우는요. 조금 뭐랄까 침착하시면 풀 수 있었던 것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토익은 항상 새롭거든요. 항상 침착하기 어려우니까 모든 문장을 다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선은 핵심 단어 위주로 예를 들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의문사와 동사 위주로 일반 의문문은 주어랑 동사 위주로 평서문은 어쩔 수 없어요. 좀 많이 들으셔야 되지만 어쨌든 평서문을 제외하면 좀 포인트 잡아서 듣도록 노력해 보시면 여러분이 점점 익숙해지실수록 거기서 늘려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들으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토익은 결국 어휘랑 발음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어휘 외우실 때 우리 노랭이 단어장 많이 외우시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읽지 마시고요. 우리 mp3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들으면서 단어를 외우세요. 그러면 들을 때는 listening, 눈으로 볼 때는 reading을 동시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맞으면 영어로도 오케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고요. 언어의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국어는 분명히 다른 언어지만 그래도 의미상 얼추 맞아떨어지면 그게 이러이러한 패턴을 좀 앞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how because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how하고 because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앞으로 거의 없어요. 다만 이 패턴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말로 해석을 했더니 내용이 말이 되네.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판단력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art 4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키밍 난이도 중상이었습니다. 우선은 점점 이 문제라든지 보기가 길어지는 추세고요. 어휘를 이제는 리딩에 쓰는 어휘들을 조금씩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전에 Part 2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휘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모르는 어휘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많이 외우셔야 돼요. 조금 어려웠고요. 내용은 다만 중이었어요. 막 베베베베 꼬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발음 난이도도 오늘은 굉장히 무난했고요. 패러프레이징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등장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 정도 됩니다. 우리 파스포 포인트 한번 보시면요. 스키밍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스키밍이라는 건요. 리딩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직독직해 해서요. 우리말로 요약을 좀 하는 건데 이 요약이라고 했더니 반드시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안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말로 내가 좀 알아듣기 좋게 만들어 놓는 거. 이걸 스키밍 요약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정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선 세 문제 한 세트고요. 순서대로 보기 중에서 정답만 언급이 될 건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1, 2번, 3, 4번 순서가 바뀐 문제는 없었습니다. 역시나 순서대로 보기 중에서 들리는 거 잘 찾아주셨으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크립트 끝나고 나서 문제 읽어주죠.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다음 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 문제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음 세 문제 스키밍 타이밍 놓치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가볍게 그냥 넘어가세요. 대신에 좀 더 공부해서 다음 시험엔 이거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좀 각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araphrasing 연습 많이 하세요. 이 paraphrasing이라는 건 바꿔 표현하기죠. 바꿔 표현하기인데 어려운 단어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영어 단어 수거를 많이 외우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말 표현을 좀 잘 하시면 돼요. 우리말로 이런 표현과 저런 표현, 어허라 같은 내용이네 기억하시면 영어 단어 들었을 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보시면요. SH전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운전자를 좀 줄여봤어요. 자, 우리 회사는 전자레인지 전문 회사라고 했거든요. 이 전자레인지는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전자레인지라고 썼지만 뭐 스토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뭐 기계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레인지는 집에서 쓰는 기계란 얘기죠. 전자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전제품, 전자제품 이렇게 home electronics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appliances라는 단어로도 요즘은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맨날 직설적으로 home electronics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appliances라는 단어까지도 같이 포착을 해두셔야 됩니다. 가전 제품. 전자레인지니까 electronic appliances라고 여러분이 빰 떠올려 주셔야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찾기 좋을 거고요. 그래서 자체적인 배송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다면 delivery라든지 courier라고 이게 될 수가 있겠죠. 옮겨주는 거. 그 다음에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주까지는 10% 추가 할인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할인이란 개념은요 보통 promotion의 개념을 많이 씁니다. 할인, 홍보, 승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보통 사람한테 쓸 때는 승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사람을 할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건, 상품일 때는 서비스일 땐 대부분 할인과 홍보라는 뜻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인하는 거니까 discount라든지 sale 이런 단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이 off라는 단어죠. off. 뭔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잘라서 떨어뜨리는 것도 되고요. 옷을 벗어서 내 몸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되고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것도 되죠. 이륙하는 거 take off라고 하니까 가격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가격 중에 얘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이 줄어드는 거 할인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또 좀 흔히 말하는 스킬적인 건데 얍삽이라고도 하죠. 토익에서 이렇게 퍼센트 등장하면 대부분 할인이에요. 할증은 없어요. 막 토익은 못된 거 말 잘 안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잘 좀 못 알아들을 것 같다라고 할 때 percentage 이런 단어 나오면은 대부분 다 할인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건 임시방편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한숨 돌릴 수 있되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셔서 다음 시험에선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좀 기억해 보셔야 돼요. 다음 넘어가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의 토익 성적을 어떻게 급상승시킬지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과 취업 시즌이 다가오죠. 자, 학원 어플에서요. 원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선택하시고요. 지금 청강 이벤트 진행되고 있어요. 왜 이 청강보다 현재 무료 수업이다라는 거죠. 이 말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수업을 들을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죠. 토익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할까 다음 달에 할까 막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무료 수업 들어보세요. 이 말 왜 하는 거죠? 고민하지 말란 얘기죠.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거잖아요. 한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라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불안감을 좀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어떤 의도 파악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직설적으로 이거를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뜻을 숨겨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영어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한글어, 한글 또 모국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로 봤는데 이 말 왜 했는지 몰라. 당연히 영어로 들으면 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도 파악을 평소에 연습하실 때는요. 주변 분들하고 대화하실 때 말을 직설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좀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콕 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또 토익이 이 스마트폰에 좀 많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앱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지원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이런 단어로 좀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앱, 어플이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free입니다. 무료라는 단어죠. 그래서 무료 이제 free 사실 무료라기보다는 공짜예요. 우리말로 쓰면 공짜. 그래서 free of charge, 공짜입니다라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썼을 때 공짜라는 말은 조금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뭐 장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단어들 무료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거든요. complimentary가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compliment이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compliment 하고요. 그 다음에 compliment. 발음이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들을 때는 어차피 뭐 문맥상으로 파악하면 되는데 눈으로 볼 때 특히 이런 게 스키밍이나 리딩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헷갈립니다. 짝 맞추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가 칭찬이잖아요. 칭찬. 길쭉하니까 칭찬. 점수 잡는 해커스.